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진 최악의 사건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실체가 유엔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면서 중국의 파렴치한 행각이 낯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가 분노한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논의까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9월 열리게 될 유엔 총회에서도 파병 계획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절대 신장 위구르를 포기할 수 없다며 유엔 탈퇴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는 신장 위구르의 실태와 중국을 향한 유엔의 본격 제재 현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진실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미첼 바첼레트 최고 대표는 마지막 인사에서 자신이 그동안 미뤄두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고하면서 유엔 소속 외교관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에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를 통해 발견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유린 실태보고서였죠. 사실 그녀는 중국을 비롯해 서방 세계 양쪽 진영에게 공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신장 위구르 지역 실사조사에 나섰던 그녀는 중국 진영으로부터 중국을 음해하려 온 사전 한 징후를 듣는가 하면 서방 세계에서는 자리보전을 위해 입을 닫은 위선자라는 평가를 들었죠. 그런 그녀가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키다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실제 위구르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공개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파장과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그녀는 임기 마지막의 폭탄과도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이죠. 미첼 바틀레트는 자신이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오해를 받으면서도 진실을 전하는 데 주목했죠. 중국은 위구르 현실을 고발한 보고서를 향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며 강경하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바첼레트 최고 대표가 중국에 와서 제대로 신장 위구르 지역을 탐사한 적도 없다는 것을 고발하며 주변에서 말한 것을 주워 담아 허위로 소설을 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보고서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일도 저질렀는데요. 그러나 이미 위구르인들의 폭로가 터져 나오며 수용소를 만들어 위구르인들에 대한 사상 통제 및 인구수 조절에 나선 증거들이 잇따라 나온 적이 있었기에 교차 검증되었기에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격렬한 반응을 통해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진짜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죠.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곤리자 문제의 진원지로 지적된 직업교육훈련센터는 인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호랑이 여자자라 불린 성인 사이즈의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아 팔에 묶인 채 물고문을 당한 위구르인의 증언을 통해 이 안에서 벌어지는 직업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는데요. 위구르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계속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당국자들은 약을 다 삼켰는지 확인하기 위해 억지로 입을 벌려 약을 다 먹은 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죠. 졸음이 쏟아진 것은 물론이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구토하는 이들이 발생하는 등 약의 정체와 약효에 대해 위구르인들은 중국 정부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소리라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죠. 경비원들과 중국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적 희롱을 한 사실도 보고서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은 산부인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하며 아이들을 조리하는 위탁시설이 따로 있었다고 하죠. 직업훈련센터에서 생긴 아이들을 따로 처리하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위구르인들의 언어를 통제하는 일도 진행되었죠. 위구르 언어를 쓰는 이들을 매섭게 질책하며 중국 사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어로 하나의 중국을 찬양하는 문구를 암송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에 충격받은 세계 각국에서는 이 사태를 예전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된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세계 안보의 위험 요소로 떠오른 중국을 향해서 강력한 물리보복과 수용소에 수용된 위구르인 구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죠.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아 중국 신장 위구르족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슬림 단체 무하마디아 압둘 무치 사무총장은 올해의 지시에 의지할 보고서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수단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국도 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영국 차기 외무장관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톰 투게나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여러 제품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무슬림에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노예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우의 지시에 의지할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며 영국 정부에서 물리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경 반응을 보였죠.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도 당연히 즉각 반응에 나섰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유엔 보고서 발간에 환영의 뜻을 보이며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는 중국 독재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권과 적절한 보상은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세계적인 차원의 제재와 보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요 두 개국이 동시에 중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비자 제한은 물론이고 금융제재와 수출 통제는 물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 파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유엔에서는 이 문제를 중심 화제로 두고 군사적인 파견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돌았습니다.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이들 직업훈련소에 갇히는 위구르인들을 해방시키고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고 하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세계의 유엔 파견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스위스 언론 데어분투는 유엔 회의 주제와 관련 공개된 정보를 다루는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다른 국가의 평화유지군을 보내 정상상태로 만드는 것을 시행해왔던 유엔에서 나설 만한 문제라는 것에 많은 이들이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특히 중국이 위구르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행동은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고 보스니아 전쟁 당시 후순위영인들이 코소보인들을 대상으로 인종청소를 하려고 했던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 당시 유엔 헌장을 근거로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던 유엔은 보스니아의 비정상적인 조치를 무력으로 막은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 같은 조치가 가능하죠. 중국은 이러한 흐름에 맞서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많은 부분이 중국 정부에 처벌당한 위구르인들을 대상으로 유엔이 편중된 취재를 했다고 해석했는데요. 중국 정부로부터 처벌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모았기에 부정적인 의견 위주로 취합되었을 것이고 중국 정부가 위구르인들에 향해 펼친 동아정책과 경제 지원 정책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고 유엔을 향해 비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정보 조정에 들어가며 중국은 이 사안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올림픽 기간 때 신장 위구르 키워드를 없애기 위해 해시태그 홈스라는 기술이 다시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SNS상에 신장 위구르를 비롯해 인권침해 내용이 걸릴 것 같은 내용이 보이면 이를 돕기 위해 아무 의미 없는 글에 해시태그를 붙여 사용자를 정보 홍수 상태에 놓이게 하는 기법입니다. 해시태그 홍수로 위구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미 클램슨 대학의 데론 린빌 교수는 이번 인권보고서 공개 직후 SNS상에서 광범위한 정보 조작이 들어간 흔적이 보인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족과의 결혼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위구르인들의 한쪽으로 만들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위구르 여성들을 중심으로 강제 혼인을 주선하는 모습이 관찰된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저출산 위험을 극복하고 4세대의 중국 국민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도움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은 위구르 여성들을 강제로 한인들과 결혼시켜 DNA 세탁을 하려는 행보였던 것입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한 여성들이 특히 집중 타깃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과 결혼하거나 한족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과 결혼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하죠. 통계에 따르면 위구르 여성이 한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전년 동기 대비 2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사전 조치를 꾀하며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막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다국적 평화유지군 결성의 근거가 되는 무역 사용 권한 부여와 제재 항목 수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유엔 헌장 7장은 안보리가 병력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 및 외교적 조치 등 제재를 가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수단이 무효로 돌아갈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육해공군의 무력 개입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을 중국이 건들면서 조항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을 막기 위한 간섭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당연히 구처스 사무총장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역시 중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휘둘리지 않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유엔 탈퇴 카드까지 꺼내며 평화유지군 투입을 막기 위해 최후의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위구르에 잡힌 위구르족이 유엔 평화유지군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되찾아줄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